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를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는 길이 좀 어땠습니까? 오늘 눈이 많이 오던데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괜찮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왔나요? 제가 올 때는 저는 녹음 때문에 좀 일찍 와서 네, 좀 안 왔는데 좀 많이 엄청 오나요? 오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이렇게 온도가 영상이라서 쌓일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어떤 곡 공부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오페라 사랑의 묘약 공부하고 있어요. 도니제티로 갔습니까? 네, 그래서 오페라 사랑의 묘약 공부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오늘 연주할 곡도 공부했고요. 그 도니제티 오페라는 그전 오페라와 그 이후 오페라와 어떻게 차이점이 좀 있죠? 네, 굉장히 진지한 작품, 그러니까 뭐 비극적인 작품도 많이 썼고요. 그러면서 사랑의 묘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한 희곡으로 뭔가 탈바꿈되는 그런 게 있죠. 그 예전에는 오페라가 네, 아무래도 신에 대한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네, 이 이제 경건하거나 음, 또 이제 비극적이거나 이래야만 드라마틱한 요소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 네. 도니제티는 이곡을 희극으로 변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성공한 최초의 오페라 작곡가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성공을 했고 지금까지 가장 사랑하는 오페라로 남아 있으니까 흥미로운 작곡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작품 어떤 작품입니까? 네, 그리그의 두 개의 슬픈 선율 작품 번호 34 중에서 마지막 봄입니다. 오늘 마지막 봄을 가지고 왔군요. 예, 날씨가 추운 봄인데 그러니까요. 마지막 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리그 정말 너무 아름다운 작곡가인데 그리그의 가장 또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작품이 있습니까? 네, 그리그의 멜로디가 유명한 것들이 꽤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페르퀸트 모음곡입니다. 그리그가 극작가 헨리크 입센과 교류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입센이 자기가 쓴 희곡 페르퀸트의 부수 음악을 그리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희곡에는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며 놀기 좋아하는 페르귄트란 남자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제멋대로 살던 페르귄트가 솔베이지와 만나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솔베이지를 버려둔 채 배 타고 장사하러 떠나면서 여러 일들을 겪고 폭풍우를 만나서 가진 것을 모두 잃게 되고 그래서 이런 음악을 담고 있는데 어떤 평을 받았냐면요. 노르웨이인의 안 좋은 점만 모아놨다. 음악이 너무 서정적이다 등등의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리그는 자신의 음악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그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음악 제가 그리그 소개해드릴 때마다 항상 쳐드리는데요.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이요. 이런 음악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곡은 협연하셨습니까? 저 이거 18살 때 협연했었어요. 어디서 했어요? 경북도립교향악단이랑 협연했어요. 오, 영재였네요. 제 최초의 협연이었어요. 와, 재밌었어요.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잊을 최초의 수 협연은 없어요. 와, 너무 철없이 쳤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좀 폭풍처럼 몰아서 갔습니까? 아니면 서정적으로 너무 심하게 몰았던 것 같아요. 지휘자님이 당황하시게 몰았던 것 같아요. 저 그거 음원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없습니까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고향집에 이제 찾아보고 EBS에 전달하도록 할게요. 대단한데요. 이 용기. 한번 찾아볼게요. 아니 이거 약간 지금 깔아놓는 것 같은데 이거 찾을 수 없으니까 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너무 이상하면 절대로 들려드리지 않을게요. 왜냐면 이 상상 속에 있는 거와 그렇죠. 그때 실현했던 거가 항상 다르지 않습니까? 사진은 참 멋있어요. 사진은 아직도 있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자, 널리 알려진 페르킨트 모음곡이 아닌 두 개의 슬픈 선율 작품으로 34 중 마지막 봄을 오늘 선정을 했는데 오늘 주제곡으로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까? 제목이 붙어 있는 음악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트의 헌정이라는 곡도 있고 슈만의 트로이메라이도 있을 수 있고요. 오늘 작품도 마지막 봄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저도 왠지 모르게 항상 제목이 있는 곡이 청취자들께 조금 쉬울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자신도 마지막 봄이라는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이 곡이 어떨까 항상 생각하게 되는데 흥미가 생겼고 그리고
그리고 청취자들께서도 좋아해 주실 것 같았어요. 이 음식과 비슷하게 이 음악에 제목이 붙어 있으면 네. 이 딱 그 고정된 이미지가 있어서 떠오르기 쉽지만 솔직히 그것이 또 이제 프레임이 돼서 맞아요. 나가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피자 먹으러 가면 네. 이태리에서 항상 그 매운 피자가 디아볼라, 그러니까 악마라는 피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디아볼라 그러면 딱 편견이 생겨요. 악마라는 피자. 그럼 도대체 어떤 맛일까? 그냥 너무 매운 피자인데 그런 것처럼 방금 정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편견이 생기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과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오늘 이 마지막 봄을 감상하시면서 또 이 제목과는 다르게 다른 상상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제목이 방해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 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여러 편의 가곡 중에서 선택되어 편곡된 두 곡 어떤 곡입니까? 네, 이 작품은 1880년에 발표한 12개의 멜로디에 수록되어 있는 가곡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 가곡 중에서 두 곡을 뽑아서 현악 오케스트라용으로 편곡을 했고 그리고 이 곡은 또 피아노로 편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두 곡 모두 북유럽 특유의 조금 어두우면서 서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보험이 두 번째 곡이고 첫 번째 곡은 마음의 상처, 상심입니다. 가라앉는 느낌이 있고 또 애절한 멜로디가 슬픔과 그리움을 표현하고 조금 무거운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곡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소개하신 마지막 봄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마지막 곡은 상대적으로는 가볍고 맑은 느낌이기도 한데요. 그리그의 고국 노르웨이는 봄이 유난히 짧습니다. 또 그만큼 아름답고요. 그러니까 찬란한 봄을 떠나보내는 아쉬움과 삶의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의 고독을 빗대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번역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맞아요. 이 곡을 마지막 봄으로도 소개할 수도 있고 지난 봄으로도 소개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라스트 스프링인데요. 네. 사실은 노르웨이의 원 제목은요. 그냥 더 스프링, 그러니까 그냥 봄입니다. 그런데 의역으로 해외 의역이 될 때 왜 더 라스트 스프링으로 번역이 되냐면요. 이 곡의 시가 인생의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 봄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봄보다는 마지막 봄으로 이역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가곡집이 작품으로 33인데 현악 오케스트라로 편곡 버전은 작품보다 34니까 이 작품 완성은 바로 그럼 편곡에 들어간 겁니까? 네, 굉장히 이런 편곡의 경우는 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당시 작곡가들은 자신이 가곡을 썼던 아니면 뭐 어떤 피아노 곡을 쓰고 나서 다른 편성으로 이렇게 편곡해서 자신이 직접 버전을 만들어서 연주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프란츠 리스트도 있고요. 또 쇼팽도 그런 곡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주제 음악인 두 개의 슬픈 선율 작품으로 34중 마지막 봄은 현악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됐지만 또 피아노 독주를 위해서도 편곡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그 본인이 직접 편곡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 마지막 봄의 편곡이 아니라 그냥 다른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찾아보시면 현악 사중주나 뭐 아코디언 앙상블, 리코더 앙상블, 목관 사중주 등 여러 버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원곡이 가곡이라서 주선율 라인이 명확해서 듣기에 편하다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곡은 굉장히 노래한다는 그런 정서를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참 좋아하는데 이 작품은 영화 드라마에서도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네, 노르웨이 음악을 국제 무대에 소개한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허. 왜냐하면 빌리 와일더 감독의 영화 페도라의 오프닝 크레딧에 사용이 되었고요. 1950년대 미국에서 방영되었던 TV 시리즈 마마의 엔딩 크레딧에 이 음악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현대 작곡가 데이비드 랭이 이 작품의 영감을 받아서 합창곡 라스트 스프링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궁금한 게 이 작품은 헌정받은 사람이 있는 겁니까? 초연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헌정을 받은 사람은 독일의 작곡가 하인리히 폰 헤르조겐베르크라고 합니다. 노르웨이 작곡가 그리그가 왜 독일의 작곡가에게 이 곡을 헌정했을까요? 사실 저도 궁금한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그가 이 작곡가에게 헌정한 이유에 대해서 문헌적으로 기록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런데 당시에 헌정하는, 그러니까
작곡가가 곡을 쓴 다음에 누군가에게 이 바치는 행위에 대한 어떤 관습이 존재했었는데요. 그리그의 음악적이거나 개인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가 지금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작품을 헌정했으니까 우선 음악적으로 헤르츠오겐베르크를 존경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독일의 작곡가이면서 음악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브람스와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독일 음악계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그가 이 하인리히의 음악적 업적과 영향력을 존경했을 가능성이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19세기 유럽 작곡가들 사이에서는 서로 작품을 헌정함으로써 음악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품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되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리그 역시 자신은 북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 메인 무대라고 할 수 있었던 독일에서 인정을 받고자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후원자에게 헌정하는 경우도 많고 연인에게 헌정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러니까 후원자나 연인은 우리가 좀 익숙한데 네. 지금 이야기해주신 대로 만약에 메인 무대인 독일에서 더 연주를 받아서 네.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그는 우리가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예술 경영학적으로 뛰어난 작곡가였네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기록이 없어서 다행일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상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와, 왠지 그리그 하면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작곡가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엄청날 것 같은데 이런 유연성을 또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되네요. 자, 그리그는 이 작품을 왜 작곡했겠습니까? 네, 그리그는 원래 많은 가곡들을 남겼습니다. 그렇죠. 특히 마지막 봄을 쓴 이 노르웨이의 농민 시인으로 불렸던 비니에의 많은 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통해서 그리그가 노르웨이 문화 자체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는 그대를 사랑해 이힐베디시 베토벤의 곡도 참 좋아하지만 네. 사실 베토벤 물론 저는 앨범은 베토벤을 냈지만 그리그의 이힐베디시를 솔직히 더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거 내고 싶은데 그 노래 표현 방식이 아직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앨범을 못 내고 있거든요. 혹시 그리그의 이힐베디시 알고 계시죠? 너무 많이 치죠. 그러면 연주 많이 하셨죠? 연주 진짜 많이 했어요. 그 어때요? 너무 사랑하는 곡이고 아름다운 곡이고 정경 교수님 그거 충분히 내셔도 또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제가 저랑 같이 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이번에 3월에는 토스티가 하니까 네. 4월은 너무 빠르다. 한 5월이나 6월쯤에 네. 그리그의 힐베디시 연습할까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께 들려드리면 너무 이거 바로 태영 선생님 요즘에 직진이에요. 바로 앨범 내자고. 순간 제가 순간 움찔했네. 왜냐면 이게 음악적으로 정리가 안 됐는데. 좋죠. 이게 네. 정리 제가 시켜드립니다. 제 직업이 그거라서. 와,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까 연습할 때도 그거 느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연습하는 곡에서도 저도 공부를 해가지고 오거든요. 네, 그렇죠. 공부를 해가지고 오는데 제가 끝난 다음에 보통 성악가들이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코치들한테 잘 못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태양쌤한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 어떠냐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 우리 태양쌤이 여기 이렇게 부르시고 여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서 그대로 부르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편하게 음반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태양쌤이 말씀하신 정리입니다. 자 노르웨이 작곡가 노르웨이에서 그리그는 어떤 위상이었습니까? 그냥 노르웨이에서 그리그라는 사람은 정말 아이콘과 같은 사람입니다. 폴란드에 쇼팽이 있듯이요. 노르웨이는 그리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작곡가로서 노르웨이 음악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그가 노르웨이의 베르겐이라는 도시 출신인데요. 네. 이 도시의 가장 유명한 인물로 손꼽히는 만큼 이 베르겐에 그리그를 기리는 동상이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딴 문화시설도 많은데요. 이 베르그의 최대의 콘서트 홀이 그리그 홀이고요. 음악학교가 그리그 아카데미입니다. 그리고 그리그 합창단도 있고요. 그런데 그리그가 그냥 유명했기 때문에 이 고국에서 영웅이고 또 가장 유명한 작곡가가 된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노르웨이 민속 음악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이 국민들의 정체성 회복에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서도 그리그가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정부로부터 이탈리아 여행을 위한 자금 지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곡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정부 보조금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1943년에는 그리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노르웨이 전역에서 콘서트와 여러 가지 행사가 열렸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노르웨이의 가장 유명한 음악 영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차르트 같은 느낌이네요. 왠지 오스트리아 모차르트 느낌. 오스트리아 모차르트, 폴란드의 쇼팽, 뭐 영국의 엘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가 팍팍 됩니다. 그렇군요. 이 오스트리아처럼 혹시 노르웨이 가면은 그리고 초콜릿도 있습니까?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 제가 독일 갔다가 그 바흐 제가 항상 독일에 갈 때마다 그 바흐가 근무했던 그 교회 가보곤 하거든요. 예. 이번에도 그 바흐 초콜릿 그냥 보고만 왔어요. 비싼가요? 모르겠는데요. 그 모차르트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 맛은 없겠다 생각하면서. 왠지 바흐 초콜릿은 설탕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뭔가 그런 이 고함량의 약간 좀 씁쓸한 맛이 있어야 카카오가 바흐- 많이 카카오가 100%라고 해야 되나 0%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하나도 이 설탕이 안 들어간 느낌. 그러니까 그만큼 이 그리그도 노르웨이에서 가장 국민적 작곡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예, 좀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질문일 수 있지만 이렇게 또 진지하게 대답해 주신 태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라이브 연주가 있다고 저희가 들어서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오늘은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의 슬픈 선율 작품으로 34중 마지막 봄 우리가 어떻게 감상하면 좋겠습니까? 멜로디가 굉장히 좋은 곡이고 쓸쓸함을 많이 담고 있고요. 굉장히 소박합니다. 이 원래 곡의 그 시를 서민 시인, 농민 시인이 썼기 때문에 그리고 곡 자체가 화려하지 않고 한 사람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조금 우울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을 선택하고도 오늘 사실 저도 학교 개강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송 끝나고 또 학생들 지도하러 가야 되는데 이 개강 날 내가 왜 이렇게 조금 약간 우울한 곡 골랐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오는 날씨와 어울려서 여러분들께 충분히 해드려도 즐기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날씨랑 일단 기가 막혀 어울리지 않습니까? 너무 어울려요. 이 눈 오는 날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 가끔 기상청도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죠. 오늘 이 눈 오는 날 이 정말 잘 고르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정태양의 클래식이라는 순간에서 소개한 그리그 두 개의 슬픈 선율 작품으로 34 중에서 마지막 봄을 피아니스트 정태양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두 개의 슬픈 선율 작품으로 34 중에서 마지막 봄 피아니스트 정태양의 라이브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이 곡은 전에 연주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이번 방송하려고 새로 공부했습니다. 오늘 초연입니까? 네, 처음이에요. 작년하고 음악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왜요? 좀 심경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개강으로 인한 변화가 있나 봐요. 모든 교수들은 개강 때 슬프죠. 아니 저는 너무 행복한데. 아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지난번 수요 초대석에 네. 그 서울대학교 그 피아니스트 우리 김경 교수님이 네. 예 꿈이 이제 방학이라고 하셔가지고 그거는 전 세계 교수님들이 다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그거에 반대는 또 개강에 대한 또 압박감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압박과 압박감이 있어요. 또 기대도 있고 예, 또 기대와 이렇게 압박이 동시에. 설렘도 있고 사실 저는 어제 개강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체적으로 예. 이게 어차피 대체교 공유회를 나중에 보강을 해야 돼가지고 그럴 바에는 그냥 수업을 하자 해서 했어요. 저는 그 지금 모교 경희대학교에 네. 14년째 박사과정을 지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목이 한 30개가 넘어요. 이제까지 했던 예술경영 과목이. 그래서 이제 좀 다른 분이 해야 되지 않나. 아니에요. 왜냐면 같은 사람한테 너무 많은 과목을 매년 배우면 해주셔야죠. 지금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아닙니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양 선생님이 말려주셨습니다. 자, 박미정님, 노르웨이의 서정성은 밝고 환하기보다 이렇게 쓸쓸한 걸까요? 좋습니다. 330에 쓰시는 와 오랜만에 태양쌤의 피아노 연주 푹 빠져서 감상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보니까 연주하는 모습이 선까지 클로즈업으로 보이고 너무 멋지시네요. 0132 쓰시는 분, 이 곡은 오케스트라 곡으로만 들어봤는데 피아노 곡으로도 너무 좋네요. 태양 선생님의 멋진 연주 감사합니다. 리오 범성님, 그리그의 두 개의 슬픈 선율 작품으로 34중 마지막 봄을 태양님의 연주를 감상하면서 눈 내리는 날씨 속에 그리그의 찬란했던 추억이 투영된 피아노 선율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 좋았어요. 보내주셨습니다. 김인정님, 너무 멋집니다. 눈 오는 풍경을 보며 피아노 선율이 마음에 깊은 위로를 줍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원래 오늘 저랑 토스티 가곡 연주하는 날이었잖아요. 원래는 그랬는데 예. 정윤 교수님이 옮겼죠. 청취자들께 더 이렇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태영 선생님이 저한테 이게 처음 연주하는 곡이니까 그냥 악보를 보고 하셔라 네. 라고 하셨는데 제가 도저히 마음에 안 내키더라고요. 맞아요. 청취자분들에게 악보를 보면서 노래하는 게 마음에 걸려서 2주의 시간을 더 달라고 했는데 확실히 제가 보니까 같이 하는 것보다 태영 선생 혼자 라이브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이 빌드업을 눈치를 못 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예. 저도 온 청취자님들께서 올려주신 메시지 보면서 예. 이 곡을 오케스트라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시다는 거에 약간 놀라기도 했고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왜 이러십니까? 또 이렇게 풍경을 바라보면서 감정을 이렇게 투영하시는 걸 저희에게 나눠주셔서 오히려 저희가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이 피아노가 정말 부러운 게 이 네. 세상에 있는 모든 곡을 작곡자뿐만 아니라 피아니스트 편곡해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어쨌든 뭐 그게 퀄리티는 어떻든 간에 어쨌든 칠 수는 있어요. 뭐든지. 저는 그 부분이 피아노가 정말 악기의 재앙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율과 이 화음을 스스로 선택해서 연주할 수 있다. 저는 단선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특히 바이올린 또 성악 이런 게 힘든 이유는 건반은 어쨌든 누르면 음정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 목소리나 현악기는 음정 자체가 안 맞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쨌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는 거의 모든 음정이 안 맞죠. 이게 뭐냐면 사람마다 귀가 피치가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인식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아는 사람, 그리고 유명하다고 인식되는 사람, 그리고 혹은 콩쿠르나 이런 정보로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야라고 솔직히 뇌 인식이 되면 네. 틀린 음정을 해도 그러니까 허용되는 범위가 되게 왜 이렇게 웃으세요? 허용되는 범위가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요즘에 냉정히 보면은 네. 제가 방송을 하면서 그 전에는 성악가들과의 만남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솔직히는 성악가의 만남은 거의 없고 네. 기악과 관악가의 만남이 더 많지 않습니까? 와 피치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요즘 느껴요. 성악가는 아예 음정이 다르다. 이거 나중에 예. 우리 청취자들께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한번 할까요? 네.
이게 되게 사실 한번 각을 잡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얘기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 얘기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이야기를 다루는 클래식 아티스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 잠깐의 예고를 해드리자면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함께 연주하고요. 거기 피아노가 붙으면 사실상 음정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안 맞는 채로 듣고 있는 거예요. 네, 안 맞아요. 그 순정률과 평균율의 세계에서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그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피치의 감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나중에 그거 한번 다뤄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연주할 때 재밌는 게 오케스트라 협연을 하거나 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말은 왜냐하면 처음 본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그 표정에서 이 사람 나랑 피치가 안 맞네 라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불만족인 상태로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있어요. 그 앙상블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네. 네. 누군가는 조금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내악 소개시켜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악사중주단이 정말 15년, 20년 같이 활동하는 이유가 그걸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알아지고 행동이 알아져야지 음정이 맞아지고 음악이 비슷해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친하지 않았을 때는 네. 음정이 안 맞는데 친해지면 그게 괜찮은 음정이 되는 게 이게 참 신기합니다. 한번 4차 진지하게 대화 나눠보죠. 이거 한 2주치 아닐까. 이거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순영님 피아노 연주가 너무 아름다워서 곡 다운받으려고 선곡표를 찾던 차에 이것이 태양님의 멋진 라이브 연주인 걸 알고 듣고 즐긴 거에 만족하렵니다. 여러분 정확히 일주일 뒤에 오늘 이 방송이 정경의 클래식 EBS에 이제 올라갑니다. 유튜브 올라가면 딱 그 저희가 친절하게 또 몇 분 몇 초를 밑에 우리 조연출님이 찍어주시거든요. 그거를 딱 이제 누르시면은 바로 제가 잔소리하는 거 안 나오고 바로 라이브 연주가 딱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또 다운 받으셔가지고 또 들으시면 좋고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것만 누르시면은 저희 멘트 없이 바로 라이브 연주만 또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꿀팁을 제가 또 드립니다. 이순영님 이렇게. 음원을 또 이렇게 딱 저장해 주시려고 메시지 보내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또 정보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피아니스트 정태양은 작곡가 그릭을 어떻게 생각해요? 저요? 일단 첫 번째로 저에게 오케스트라 협연을 협연. 시켜준 작곡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배우고 있었던 모 교수님께 제가 사실 그때 경북도립교향 혼났나요? 많이 혼났는데요. 아주 역사적인 날인데 아마 선생님 기억 못하실 텐데요. 그 왜 그렇게 된 사연이냐면 이게 도립교향악단과 고등학생이 협연하는 게 그렇게 당연 지금도 어렵죠. 네, 작은 기회가 아니잖아요. 정말 그게 그냥 우연히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한 달 반 후에 협연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연주했었던 콘체르토는 공부했던 건 이미 연주를 했었고 모차르트 같은 거는 그래서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선생님한테 전화드려서 선생님 이런 기회가 생겼는데 저 뭘 할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해. 그래서 그 한 달 반 동안 그걸 만들어내느라고 곡이었구나. 제가 고등학생 때 너무 막 힘들었어요. 뭐 베토벤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지만 되게 약간 패기 넘치게 연주했던 것 같고 나중에는 뭐 베토벤이나 다른 것도 해보고 약간 보니까 지금 그릭한테 약간 미안한 감정이 있는데요. 미안한 감정 없어요. 여러분 진지하게 음원 제가 찾아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지금하고 또 세대가 다르잖아요. 네. 그 세대 때 10대 때 도립 교향악단과 협연을 하고 했는데 네. 어떻게 피아니스트로만 욕심을 갖지 않고 이렇게 코치로서 약간 욕심을 갖게 됐습니까? 약간 그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영향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아니 아깝지 않아요? 왜냐면 피아니스트로 쭉 갔으면 조성준, 임윤찬, 정태양 이렇게 아니 왜 웃습니까? 저 지금 요 빌드업을 하려고 제가 아까부터 그리그 얘기까지 좀 갔던 건데. 그 빌드업을 제가 무너뜨리는 건 아니고 네. 그 어쨌든 지금에 와서는 제가 이제 오페라 분야에서는 오페라 코치로서 일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솔로 연주를 안 하는 거 아니고 또 실력 연주도 안 하는 거 아니고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통합적으로 피아니스트만 하기에는 끼가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페라 코치도 하고 오페라 코치 하면서 또 독일 가곡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탈리아 가곡도 하고 네, 네. 프랑스 다, 가곡도 다 하고 하고 싶어요. 그렇죠. 번스타인처럼. 그리고 번스타인처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휘도 하고 작곡은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작곡은 왜 빠집니까? 그건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그 창조자는 또 다른 세상인 것 같아요. 또 이게 작곡가에 대한 또 이 경외심까지 퍼펙트합니다. 자, 오늘 작곡가 그리그를 소개했는데요. 자, 다음 주에 소개해 주실 작품도 기대가 됩니다. 네, 누굽니까? 다음 주는 이제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날씨에 맞춰서 곡을 고르는 건 아니지만 밝은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다소 또 딱한 곡으로 또 우리가 대를 나눴으니까 네. 다음에는 또 브릴란트한 곡으로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강비 조심하시고 네, 여러분 이 눈 오는 날 운전 조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태양샘 보내드리면서 BJ 하르레의 모음곡 1번 중 제1곡 전주곡을 네베미레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